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주제는 브로맨스와 러브레터입니다.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잘 알려진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새로운 책을 낸다고 하는데 이 현지 시간 15일에 발간 예정이거든요. 근데 주요 내용이 이미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의뢰로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오간이 친서 이것들이 관심사인데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워터게이트 특종 밥 우드워드 연세도 대단하신데 그렇죠. 참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. 존경스러운 분입니다. 그런데 미국 대통령과 북한 위원장 사이에 편지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요? 이 밥 우드워드가 집필 과정에서 양 정상 간의 친서 27통의 내용을 이제 확보를 한 건데요. 이 친서 자체를 이제 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거고, 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밥 우드워드가 현장에서 직접 읽어서 녹음한 후에 녹취를 푸는 방식으로 확보를 했고, 이걸 이제 책에다가 이제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. 27통이나 된다고요? 그렇죠. 이게 친서가 27개나 오갔다. 이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어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일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. CNN이 이 내용 일부를 지금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. 그 친서 주고받았다 뭐 이런 게 언론에 공개된 거 다 합해도 27번이 안 되는데 그죠? 그렇습니다. 네. 공개 안 된 친서들은 꽤 있었군요. 이게 아마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는 것이 약 2통 정도의 내용일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내용이 공개된 게 아니라 뭐 친서가 오간 걸로 보인다 이런 정도였고 이제 오간 걸로 보인다까지 합해도 27번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. 더 있었군요. 그렇습니다. 그래. 어떤 내용이었대요? 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각하라는 존칭으로 부르면서 환심을 사려고 한 이런 대목들이 이제 많이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요.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었던 해인 2018년 성탄절에 보낸 친서를 보면은 전 세계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답고 성스러운 장소에서 이 각하의 손을 굳게 잡은 그 역사적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. 그날의 영광을 다시 체험하길 희망한다. 나와 각하 사이의 또 다른 회담은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.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친서에 대해서 답을 또 보냈는데 우리 둘 사이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지도자는 나와 당신뿐이다. 이랬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응답은 더 직설적인데 마찬가지로 아첨으로 가득 차 있다.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네. 하노이 회담 결렬됐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후에는 편지 내용이 어떻대요? 이게 2019년 2월 달에 이제 하노이 회담 직후에는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좀 보이는데요. 6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보면은 하노이에서 나눈 영광의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. 우리 사이에 깊고 특별한 우정이 마법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다.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깜짝 만남을 가진 그 시기인데 이렇게 만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두 사람의 어떤 사진 이런 것들이 실린 뉴욕타임스 일면 사본을 첨부해서 보내고 오늘 당신과 함께한 것은 정말 놀라웠다. 이런 메시지를 또 같이 보냈다고 하고요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뒤에 이 두 사람이 회동하는 사진 22장을 찍은 것을 또 보내면서 훌륭한 추억이고 우리가 발전시킨 특별한 우정을 담았다. 이렇게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사실은 뭐 비무장지대에서 만났지만 뭔가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? 없었죠. 그래서인지 이로부터 한 달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답신에서는 좀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. 어떻게 달라졌대요? 김정은 위원장은 이 한미 군사훈련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면서 나는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이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다. 정말 매우 불쾌하다.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요. 이 밥 우드워드는 이 대목에 대해서 실망한 친구나 애인의 어조이다.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쓰면서도 각하와 솔직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은 자랑스럽고 영광이다. 이렇게도 또 했다는데요. 할 말은 하면서도 뭔가 기분은 상하지 않게 하려는 이런 모습이 좀 드러난 거죠. 그리고 밥 우드워드에 따르면 이런 비슷한 태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도 이제 나타난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하노이 회담 당시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시설에 대한 모든 장소를 알고 있다 이러면서 어떤 핵시설을 불능화할 것인지를 좀 추가로 지정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미사일 쏘는 거 말고 좋아하는 게 뭐냐 함께 영화를 보러 가든지 아니면 골프 라운딩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네. 참 27통의 서신도 놀라운데 그 서신의 내용이 뭐 예를 들면 모든 언론에 공식 공개된 것도 아니고 밥 우드워드라는 기자 한 명에게 새로운 책용으로 공개가 됐다. 이것도 참 놀랍네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이런 게 공개돼도 될 것 같으니까 백악관이 공개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뭐 백악관이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것이 공개 이후에 미칠 영향은 어떤 걸까요?
일단 뭐 북한의 어떤 뭐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북미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예측 불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북한의 반응이 어떨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이죠. 그래서 뭐 지도자가 보낸 친서이기 때문에 별 반응을 안 보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두 지도자가 이제 어떤 주고받은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된 것에 대해서 또 공개적으로 반발을 할 수 있기도 해서 이건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하지만 북미 관계가 현재 뭐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당장 이제 파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. 문제는 이 문제가 이제 미국 내 여론에 미칠 영향 이것은 좀 예. 살펴봐야 되는 대목입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의 아첨에 쉽게 흔들려서 지금 대사를 그르치고 있다. 이런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걸로 지금 보인다는 건데요. 그렇겠네요. 트럼프 대통령은 밥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집과 사랑에 빠져서 팔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형편과 같은 거다.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. 이것을 알면서도 협상을 해왔다. 이런 주장에 또 근거가 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좀 미국 내 여론에는 악영향일 것 같습니다. 지금 또 미국 국민들은 북한 문제 관심도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하겠는데요. 이 책 내용에서 지금 화제가 되는 대목도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에 관련된 대목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보고된 지난 1월 달에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코로나19가 재임 중 최대의 국가안보 위협이 될 것이다.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요.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열흘 뒤에 밥 우드워드하고 통화를 했는데 또 이 시점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해서 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지 이틀이 된 시점이었다고 했거든요. 예. 그러면 이렇게 청와를 하니까 가장 먼저 좀 탄핵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밥 우드워드는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한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19의 어떤 심각성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독감보다 치명적이고 물건을 만지지 않고 공기만 들이마셔도 감염될 수 있다. 문제다.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는데 이때는 사실 돌이켜보시면 1월, 2월 이때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또 아니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밥 우드워드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놀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근데 계속 별거 아니라고 말했잖아요. 그렇죠. 바로 이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4월이 되면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마 이제 괜찮아질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독감은 일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미칠 위험은 낮다. 손만 잘 씻으면 된다. 이런 주장을 또 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3월에 또 밥 우드워드와 통화를 할 때는 자신은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해서 좀 낮춰서 말하고 싶다라면서 패닉을 만들고 싶지 않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지금 믿을 수 없는 정도이다. 대단히 쉽게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다. 이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건데요. 예. 결국 대외적으로는 또 이때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거 아니냐. 이런 얘기가 또 되는 셈이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문제는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주고받은 서신도 공개하고 밥 우드워드와 보니까 인터뷰도 여러 번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이런 책이 공개될 거란 걸 알고도 이렇게 한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어떤 의도를 갖고 했을까요? 이 밥 우드워드는 이미 지난해에 공포라는 책을 써서 백악관의 여러 가지 내밀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.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써 있는 내용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밥 우드워드가 그러면 후속작을 쓸 테니까 당신이 인터뷰에 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예.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. 실제 밥 우드워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한 횟수가 18차례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얘기를 한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인터뷰에 응하면 이 책 내용은 충분히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좀 컨트롤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. 예. 근데 지금까지 뭐 내용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잘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예. 지난 8월부터는 또 이 책 역시 거짓말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재무덤을 판 셈이군요. 그렇죠. 자기 무덤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음에도 뭐 문제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. 그 바보가- 지나친 자신감인 셈이었던 겁니다. 바보 같아요. 좀 그렇습니다.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